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자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변화는 지금 right now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사실 비트코인이 두렵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형들 반가워. 나 게르냐. 자, 오늘은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앞으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의 경제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내가 요즘 뭐 비트코인이 뭐 한창 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막 나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뉴스를 봤어. 여기 페이지는 블록미디아라는 페이지고, 코인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내용을 자주 실는 매체야. 그래서 여기서 미국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썼지. 썸네일도 내가 잠깐 가져왔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현지 시각 14일, 그러니까 어젠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지.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립토 위크는 미국 하원에서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클래러티 법안, 지니어스 법안, CBDC 감시국가 금지법이 토론되고 수정되고 최종 결과를 거쳐서 최종 표결에 이번 주에 이르게 된대.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자, 이것과 관련해서 뭐 할 얘기가 당연히 많지. 자, 근데 내가 뭐 지금 하려는 얘기가 앞으로 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들을 GPT와 얘기를 나누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런 걸 형들한테 한번 보여줄까 해. 그래서 네이버 카페 소득자유 반말 채널 카페에 들어오면, 사실 미국은 사실 비트코인이 두렵다와 관련된 내용을 내가 글을 써놨는데,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해서 형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뭐 글솜씨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막 두서없이 그냥 막 GPT한테 얘기를 하고, 야, 이걸 좀 블로그 글로 좀 정리를 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어떤 얘기냐면, 자, 미국이 감추는 비밀. 사실 미국은 비트코인이 두렵다 라는 주제로 블로그를 쓸 거야. 이 주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 이 내용을 좀 더 강렬하고 간결하게 가다듬어주고, 또 분석 자료라던가 아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중간중간 넣어줘. 마지막으로 분석 자료는 바로 딱 와닿을 수 있게 숫자 위주로 만들어줬으면 해 라고 GPT한테 얘기를 했고, 주요 내용은 이래. 내가 이걸 똑같이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GPT한테 얘기한 거야. 주요 내용: 미국은 수년 전부터 디폴트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매번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만한 국가나 화폐가 없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위기를 계속 모면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왜 다르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신뢰하자고 동의만 하면 믿을 만한 담보물이 생긴 것이다. 그게 바로 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고, 물론 금이라는 담보물이 있지만 이 또한 미국에 장악하다시피 해서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 간의 가치의 근본 담보물로 사용하기에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 등도 있고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 자,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전 세계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는 미국이 폭망하거나 세계 3차 대전급의 전 세계적인 빅 이슈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해. 하지만 그 얘기는 틀렸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미국 정부 그리고 주정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미국이 잘못하면 비트코인의 기축통화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에 대한 움직임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내용을 썼어. 뭐 오타도 있고 좀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태까지 미국은 계속
디폴트 위기를 맞았어. 아마 오바마 정부인가 그 전부터 계속 미국이 뭐 파산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계속 그 위기를 극복해 왔어. 엄밀히 따지면 극복한 게 아니지. 그냥 덮고 묶고 더블로 가 이런 식으로 온 거지.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화를 대체할 만한 국가나 그만큼 신뢰를 얻는 통화 체계가 없었어. 예를 들어서 G2인 중국을 봐.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없다고 봐. 나는. 왜냐하면 경제 규모는 미국에 근접해 있거나 따라잡은 부분도 많아. 뭐 기술력도 그렇고 국방력도 그렇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신용이야. 신용. 돈은 결국은 신용인데 전 세계 어떤 국가가 미국 위안화를 믿고 기축통화로 쓰겠냐고. 안 된다고. 결국은 정치적인 리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환경 리스크 등등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미국을 대체할 혹은 달러를 대체할 국가나 통화가 없었어. 하지만 현재는 달라. 비트코인이라는 어마무시한 신뢰하면 신뢰로 전 세계 국가가 야 동시에 야 우리 그럼 비트를 신뢰하고 담보물로 신용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담보물로 해서 우리 전체 통화를 패깅하자. 달러를 버리고 패깅하자라고 하면 전체가 동의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갖는 통화가 탄생한 거야. 자, 그게 요약된 내용이고 그거를 내가 위 글을 내가 작성한 글이고 GPT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래서 아래 그 결과를 받은 거지. 자, 좋아. 미국이 감추는 비밀. 사실 미국은 비트코인이 두렵다라는 주제로 강렬하고 간결한 블로그 글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어. 중간중간 숫자로 임팩트 주는 분석 자료도 넣었고 주장의 무게감을 더해줄 수도 있도록 구조를 탄탄하게 구성했어 라고 하지. 자, 결과야. 미국이 감추는 비밀. 사실 미국은 비트코인이 두렵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은 계속 디폴트 위기에 시달리고 있어. 부채는 계속 불어나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이자만 해도 감당이 안 될 정도야. 자, 그러면서 숫자로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33조 달러야. 33조 달러면 10조, 100조, 1000조, 1경 거의 한 339, 3일은 3 거의 한 4경 4경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자, 연간 이자 비용만 사경이라는 사경원이라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연간 이자만 1조 달러가 들어. 1조 달러는 얼마야? 한국 돈으로 1300조, 1400조를 1년에 이자로만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데 뭐 달러를 계속 찍으면서 막아내고 있는 거지. 묻고 따블로 가 하면서 계속 막아내고 있는 거야.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솔직히. 그래서 뭐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도 현재 이 금융 시스템 혹은 이 경제 시스템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계속 경고를 해왔어. 근데 하지만 우리는 현재 시스템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현실 세계에서 그냥 채굴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자, 근데 미국도 자, 근데도 미국은 언제나 위기를 피해가. 왜냐하면 피해가는 거야. 해결한 게 아니야. 전 세계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받아주고 있으니까. 미국은 흔들리면 다 같이 무너진다는 암묵적인 동의 덕분에 그냥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그걸 계속 받아주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 달라. 예전엔 달러를 대체할 믿을 만한 자산이 없었어. 아까 얘기했지. 자,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담보물이 생겨났거든. 자, 그럼 질문할 수 있지, 형들. 금도 있지 않냐고? 맞아. 근데 금도 예전부터 신뢰받는 자산이지. 근데 금은 미국이 사실상 쥐고 있어. 거의 미국이 금 보유량이 8,133톤이라 그러고 포트녹스라 그러나 그 위치이지. 금을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큰 금고 같은데 엄청 쟁여놓고 있지. 그래서 세계 1위야. 그래서 금으로 담보물을 다시 바꾸자. 예전에 뭐 금본위제라고 있었는데 그걸로 다시 돌아가자고 해도 미국이 이미 경제를 금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즉 금도 미국 입김에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달라.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어디서든 검증 가능하고 전세계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미국조차 손댈 수 없는 자산이야. 그 자체로 이미 디지털 금이자 미래의 담보물이 되고 있어.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비트코인이 진짜 인정받으려면 미국이 무너지거나 전 세계적인 3차 대전급의 사건이 터져야 한다.
그래야만 비트코인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거의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 현실은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순간 변화는 시작되고 있어. 단지 우리는 현재 우리가 익숙했던 세계 질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냥 현재 변화를 감지하기 싫거나 보기 싫고 안 보려고 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것 뿐이야. 미국 정부와 대기업들, 심지어 주 정부들까지 조용히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쌓고 있어. 그래서 미국 정부 보유 비트코인은 21만 비트코인,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2025년 기준 약 50여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블랙록, 피델리티 등 월가 대기업들도 비트코인 ETF를 적극 운영하면서 전세계 비트코인 지갑수가 5억 개 이상이 되고 있지. 자, 겉으로는 규제하겠다, 투기다 떠들면서 속으로는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상하지 않아? 왜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제대로 안 해줄까? 요즘 제대로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안 들으려고 해. 세상은 실제로 변화하고 있어. 뭐 미국이 폭망한다, 미국이 무너진다, 세계 3차 대전급의 빅 이슈가 발생해야지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경제 담보물로, 금융 담보물로 채택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나는 틀렸다고 생각해. 뉴스에서 계속 떠들어지고 있는데 듣고 싶은 사람만 듣는 거야. 듣기 싫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그냥 뭐 그게 뭐 어때서, 비트코인 신고가, 그게 뭐 나조차도 그랬어. 내가 비트코인을 알아보고 실제로 공부하려고 노력해보고 들여다보고 노력하지 않고 그때는 비트코인 신고가 찍었다면 그게 뭐 내일 아니야, 이렇게 안 쳐다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그래서 삶이, 이 사람이 결국은 내 선택이 정말 중요해. 내가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그 선택을 하는 순간이 변화의 시점인 거야.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변하고 있어. 단지 그걸 인지하려고, 들으려고, 신경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내일 아니야, 안 쳐다보려는 사람, 그 두 부류로 나뉘겠지. 자, 그래서 요런 거는 또 우리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게 진짜 변할 일이 없다고 착각을 해. 왜냐고? 기존 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겠지.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비트코인 가격 올리는 거 결국 미국 정치인들이나 로비스트들 주머니 채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 그래서 좀 넘어가서, 요거는 뭐 형들 그 네이버 카페에 와서 글 상세하게 읽어보길 바래. 그래서 난 조금 더 넘어가서 읽어볼게.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변화를 알아야 해.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흐름을 읽는 자만이 다음 10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다음 주인공이 뭐야? 다음 10년의 주인공은 결국은 현재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 현재 미국에서 뭐 클립토 위크라고 해서 세 가지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 설령 이것들이 통과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대세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 결국은 또 밀어붙일 거야.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밀어붙일 거라고. 기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꼬집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노크하고 변화를 주도할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변화에 귀 기울이고 눈을 집중해서 거기를 내 그 변화 속에서 나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다음 10년 동안에 벌어질 큰 변화 속에서 나에게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나도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진짜 변화는 조용히 온다. 그리고 그걸 눈치채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좀 그것도 좀 물어봤어. 디폴트 하는데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래서 미국의 디폴트 위기를 연도별로 정리해달라고 했어. 자, 사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기를 겪어왔어. 그래서 주요 시기야 그게. 자, 디폴트가 뭐냐면 아까 미국 빚이 한 4경 원 정도 있다 했지. 4경 원. 그리고 1년에 그 이자만 한 1300조에서 한 1400조 된다고 했지. 자, 이 1400조 1300조 되는 1년의 빚을 못 갚으면 채무 불이행이라고 디폴트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IMF가 되겠지. IMF. 미국 달러가 없어가지고
전 세계 국가 간 거래는 달러로 하잖아. 근데 어떤 나라한테 내가 4경원 어치,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한테 4경원, 국가 혹은 뭐 기업들한테 4경원어치 빚을 졌어. 근데 그거를 4경원의 빚을 이자를 1년에 1300조에서 1400조 정도 지고 있는데, 그걸 갚아 나가고 있는데 못 갚으면 디폴트가 되는 거야. IMF가 되는 거야, 미국도. 자, 근데 그런 위기를 1971년부터 겪어왔어.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자 종료를 한 시기, 사실상 미국이 달러 가치를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 구조로 전환한 게 그때부터 디폴트 위기였어. 그리고 1995년에도 그랬고 2011년, 2013년 등등 2023년, 최근에 2023년도도 있었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다시 부채 상환 협상 한 달 넘게 파국 위기했고 간신히 임시 합의를 했지. 임시 합의가 뭐야? 솔루션을 제출한 게 아니라 그냥 묻고 더블로 간 거야. 달러를 짓거나 막 그렇게 해서. 자, 여기 상세 연도별로 이 상세 내용들은 형들 여기 그 네이버 카페 들어와서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 실제로 관심 있는 형들만 읽을 거야, 결국은. 뭐 물론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형들도 관심 있는 형들만 변화를 감지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형들만 읽겠지. 즉 미국은 매번 디폴트 위기를 정치력으로 미루기만 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읽을게. 아무튼 형들 뭐 네이버 카페 들어와서 요 내용을 한번 상세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어. 결론은 뭐냐? 결론적으로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미국은 사실 비트코인이 두려워. 왜 두렵냐? 달러가 기축통화면 달러를 계속 찍어서 이 시스템, 현재 금융 시스템, 현재 경제 시스템을 쭉 유지할 수 있어. 어떻게? 미국이 1등이고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뭐 사회적, 문화적, 전체적인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있기 때문이지.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한계에 다다랐다. 비트코인 때문에. 그리고 그 현재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미국이 망해야, 혹은 세계 3차 대전급 빅 이슈가 터져야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야.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회사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뭐 진짜 욕하면서 진짜 더러워 세상 이러면서 있는 이 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 단지 그 변화를 감지하고 읽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기기를 기울이고 보려고 하는 형들이 많이 그 속에서 나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겠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 다만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잃는 사람만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겠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기회를 찾겠지.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형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댓글 많이 달아주길 바래.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